자, 598쪽 84의 근로소득 관리 문제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주민등록 등본에 의한 사원 등록이고요. 자료 설명을 보시면 26년 1월 1일에 입사한 이준수의 주민등록표이며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부양가족은 이진수와 생계를 같이 한다. 김혜경은 소득이 없으며 현재 이혼 숙려 기간으로 별거 중에 있다. 뭐 이혼한 건 아니죠. 김미자는 신장 투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입력해 놓고 정리하면서 이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죠. 인사급여에 사원 등록에 가셔가지고 이진수 클릭한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3번. 내경은 7702 2045 678은 모치는 직계 존속 소득자의 직계 존속 김미자 43042는 다음에 자녀 4번 이서영 1503 10 4231 45 또 자녀 이서준 2200 3231 457 네. 네, 자녀 2명의 모친 배우자 이렇게 입력을 추가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 설명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설명을 보시면 자료 설명 2번에 보시면은 김혜경은 소득이 없으며 현재 이혼 숙려 기간으로 별거 중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상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김미자 어머니죠. 직계존속은 신장투석 환자로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이며 소득이 없다. 그랬으므로 여기 김미자의 여기 장애 코드를 3번 코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리고 4번은 직계비속 이서영과 이서준은 소득이 없다. 네, 두 자녀는 소득이 없으니까 이대로 두시면 되겠죠. 네, 이서준은 지금 22년생입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15년생도 20세 이하. 네, 이대로 두시면 돼요. 본인은 세대주 맞죠? 그래서 여기서 고칠 내용은 모친의 장애 코드 넣는 거 외에는 수정할 내용이 없군요. 자,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은 36번 평가 문제부터 40번 평가 문제까지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 본인 포함 총 몇 명이냐 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로 가셔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갑니다. 연말에서 코드를 더블클릭해서 이진수를 불러내겠습니다. 자, 본인 포함해서 보면은 본인, 배우자 해서 2명에다가 부양가족 3명 더하면은 5가 되죠.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이진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25 배우자 기본공제액은 얼마인가? 배우자 1500,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38번 27 경로우대 추가 공제액은 얼마인가? 이거 경로우대 한 명 있었으니까요. 1 0 0 0 000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 39번 28 장애인 추가 공제액은 얼마인가? 장애인 한 명 있었죠. 2 0 0 0 000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40번 57 자녀 세액공제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네, 50번 57이죠. 자녀 세액공제 64612죠. 64612. 예, 답은 1번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문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자, 84의 근로소득 관리의 2번 문제는 급여자료 입력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읽어봅니다. 생산부 사원 지현우 급여자료이다. 6월 급여 지급일은 6월 30일. 만근수당은 근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나 음식물 제공을 하지 않으니까 식대는 비과세 되겠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정상적인 근로수당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은 당해 연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회사의 지급 규정에 의해 출산 자녀 1인당 1회에 매년 6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과세 요건은 충족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직전 연도의 총 급여액은 3천만 원입니다. 생산직의 경우에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600만 원이죠. 예. 직전 연도의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면은 우리가 비과세에 해당되니까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 등록을 해야 되겠군요. 사회보험은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네, 수행과제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여부와 야간 근로, 야간 근로, 근로수당의 비과세 대상 여부를 반영하시오 하는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에 가셔서 사원 등록에 가서 생산직 근로자 지현우를 선택하신 다음에 생산직 여부를 여로 고치고 18번이죠. 여로 고친 다음에 연장근로 과세 비과세를 여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연장근로 비과세도 가능하고 가능한 생산직 근로자이다라는 것을 사원 등록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다음 수행과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및 공제 등록을 하시오. 야간근로수당과 출산지원금 구분은 부정기로 등록하며 월정액이 아니다 하는 거죠. 구분을 부정기로 하고 월정액은 부로 선택한다라는 주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정기라는 구분도 급여에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조회비 공제 소득 유형은 무구분으로 선택할 것. 네, 상조회비는 공제 등록할 때 공제 등록에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하겠습니다. 자, 2번 하기 위해서 인사급여에 가서 급여자료 입력을 클릭한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수당 공제 등록을 누르게 되죠. 자, 상여 밑에다가 만근수당이라는 거 있었죠. 만근수당, 이거는 과세입니다. 예, 비과세 항목이 아니에요. 과세 급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식대 있죠. 네 번째 줄에다가 식대 입력합니다. 네, 식대는 비과세 요건이 되지요. 예, 근로소득 유형은 2번 식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야간 근로수당 입력하겠습니다. 야간 근로수당
네, 비과세로 등록해야 됩니다. 비과세 코드는 1번에 있는 연장근로 코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구분해서 아까 부정기다 그랬어요. 야간 근로수당은 매월이 아니고 부정기적이다. 네. 그러니까 야간 근로, 연장 근로를 했을 때만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기. 자, 월정액이 아니죠. 부정기는 월정액이 아닌 경우를 부정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정액은 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출산지원금이라는 수당이 있었어요. 출산지원금. 네, 출산지원금은 그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 아니면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을 말하는데 출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서 출산지원금을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출산지원금은 한 사람이 한 명의 근로자가 두 번까지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산지원금은 과세급은 비과세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비과세 코드를 찾아보시면 맨 끝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이 출산지원금이 만들어진 지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0번에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코드 50번 확인. 그리고 이것도 부정기라고 했죠. 그래서 부정기로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부정기 하시고 월정은 부로 해라 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설명과 또 그 수행 과제에 있는 거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공제 등록 탭으로 넘어가서 공제 등록에다가 상조회비 하나 또 입력해야죠. 상조회비 무구분으로 입력하라고 그랬습니다. 급여의 1여로 해주시고 확인 눌러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수행 과제의 2번까지 했습니다. 예, 상조회비는 무구분으로 선택해서 등록했습니다. 다음 3번 6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구분은 1급여로 할 것. 자, 6월 급여 자료의 지급일은 6월 30일입니다. 예, 6월 아까 매월 지급일은 6월 30일이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6월로 선택하시고 1번 급여 6월 30일은 입력이 돼 있네요. 자, 지현우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급여 자료가 입력이 돼 있네요. 자, 지현우 선택하시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자료 6번, 자료, 6월 급여 자료 이걸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급 180만 원, 만근 수당 5만 원, 식대가 25만 원, 야간 근로 수당이 20만 원, 출산 지원금 500만 원, 상조 회비가 10,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행과제 4번을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매월 신고자에 해당한다. 우리는 매월 신고를 해야 된다. 우리 회사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사급여 선택하시고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아니. 잘못 들었네요. 네, 인사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일로 들어가야죠. 6월 거 작성하겠습니다. 귀속 6월부터 6월. 지급기간 6월부터 6월. 정기신고에서 엔터하겠습니다. 예.
작성이 되면은요, 위에서 저장 단추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 우리가 수당 등록을 포함해서 수행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41번부터 45번까지 답을 찾아볼게요. 지연 후 6월 급여자료를 조회해서 수당 항목 중 과세 대상 만근 수당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네,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에서 과세 대상 만근 수당 지연 후는 만근 수당은 모두가 과세입니다. 그래서 5만 원이 과세가 됩니다. 50000. 다음에 42번 수당 항목 중 과세 대상 식대 금액은 얼마인가? 식대는 20만 원까지가 비과세고요. 5만 원이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5만 원, 여기 20만 원을 초과한 50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수당 항목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예, 지연 후에 6월 급여에서 수당 항목 중 비과세, 비과세가 여기에 540만 원, 5400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4번 지연 후 6월 급여 자료 조회에서 6월 급여의 차인 지급액은 얼마인가? 여기 7047350이 되겠습니다. 7047350. 그 다음에 45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가감계 A10에 6번 소득세 등 금액은 얼마인가? 네,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A10, A10의 소득세 등 6번 소득세 등 이거죠. 783290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 관리 문제 두 번째 문제까지 해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무직 이수근 대리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자료입니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고 부양가족은 이수근과 생계를 같이 합니다. 이수근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입니다. 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수행과제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신용카드 탭에 입력하고 보험료하고 교육비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하고 연금계좌 공제하고 월세 공제는 정산명세 탭에 입력하라.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는 이수군의 현 주소지와 동일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자료 1을 보시면 현재 부양가족 본인 포함해서 4명의 자료가 있고요. 다음 자료 2번을 보시면은 이수군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자료인데 먼저 신용카드 자료입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자 형제 자매 거는 안 되고 본인 거 사용한 거네. 이수군 본인이 사용한 거죠. 자, 이렇게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으로 나누어서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느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가야 되죠. 가가지고 연말 탭에서 코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대상이 이수근이죠. 이수근 맨 앞 위에 있는 사원 확인해서 불러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탭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수근 본인 거 불러져 있죠. 일반은 6번에 국세청 줄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1150만 원인가요?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전통시장 120만 원 오른쪽에 쭉 가면 있죠. 여기다가 120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65만 원인가요? 65만 원 여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 예, 신용카드, 문화체육의 신용카드 칸에다가 75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가 1,410만 원 나오는데 1,410만 원이 합계 금액 맞는가도 확인해 주세요. 다음 국세청 자료 현금 영수증이고요. 사용자가 김희애. 네. 김희애는 배우자였습니다. 자료 설명에서 아까 자료 1번에 나와 있었죠. 아까 자료 1번에 보면은 아, 배우자가 김희애였어요. 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이 없으면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수근 밑에 관계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김희애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에, 여기 현금 영수증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으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 주세요. 현금 영수증 일반은 여기 8번에 입력합니다. 162만 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오른쪽으로 쭉 가서 여기 10번에다가 입력합니다. 205만 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63만 원. 합계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430만 원. 이렇게 합계 같은 거 체크해 보셔야 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603페이지에 있는 다음 자료는 보험료, 보험료 자료입니다. 국세청 자료이고요. 계약자 이수근, 계약자 근로자가 계약했죠. 자, 보장성 보험인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이춘이 만약에 거기가 그 음영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 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료는 소득공제 탭에다 입력을 하죠. 자, 이춘희는 기본공제가 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못 받아요. 우리가 이 보험료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춘희 거는 입력을 하면 안 되고요. 이대한 108만 원은 입력을 합니다. 이대한 그 밑에 있죠. 국세청 보장성에다가 1080 플러스 108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료는 국세청 자료이고요. 교육비 자료입니다. 교육비는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학생이 김희애, 배우자죠. 예, 배우자는 아까 예, 어, 대학교 등록금 입력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희애를 찾겠습니다. 교육비는 오른쪽으로 소득공제에서 오른쪽으로 스크롤 하시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김희애를 찾고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대학생 클릭한 다음에 국세청 줄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280만 원인가요? 네, 280만 원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604 쪽으로 넘어가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이번에는 국세청 자료가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영어 전문 학원에서 발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상자 이대한입니다. 이대한 취학 전 아동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대한 07년생 그러면은 2026년 마이너스 2007년 07년생 하면은 19살이잖아요. 그러면 이대한은
미취학 아동이 아니죠. 그래서 이 교육 자료는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대한이가 미취학 아동이라면은 영어 학원, 미취학 아동으로, 아동이었다면은 입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19살이니까 학생이죠. 고등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안 된다. 다음은 연금저축 자료가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자, 가입자가 김희애. 연금저축은요, 가입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배우자가 가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에 이건 적용받을 수 없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월세 납입 내역서. 월세의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돼요. 월세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계약자가 본인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임차인이 이수근 본인 잘 돼 있습니다. 자,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됐었어요. 아까 우리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라는 거 확인했고요. 서울인데 서울은 면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가격으로 따질 수도 있는데 서울은 아무래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지는 게 유리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월세 세액공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명세에다 입력하라 그랬죠? 자, 정산 명세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세액공제 맨 끝에 가면은 70번 월세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월세에 대한 명세를 여기다 입력합니다. 자, 임대인이 있었죠? 임대인이 그 월세 임대인이 여기 서장훈 정보가 있죠. 임대인 서장훈. 주민번호 거기 나와 있습니다. 54 1202 1135 2로 주택은 아파트였죠. 아파트 85 제곱미터이고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공소문로 179 다시 줄이다. 임대차 계약 기간 거기 있습니다. 자료 설명에 2026년 7월 0일부터 2028년 06 30일까지. 자, 월세액은 연간 합계입니다. 그래서 이 합계액 450만 원, 이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50만 원. 네, 그리고 밑에서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세액공제 67만 5천 원을 적용받을 수가 있죠. 네, 이수근 사원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우리가 입력을 해봤는데 아까 연금저축은 배우자가 가입한 거니까 우리가 입력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에서 미취학 아동이 아닌 19세 자녀의 학원비 그거 입력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보험료에서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이춘희의 보장성 보험료는 입력하려고 해도 입력이 안 되니까 이건 막혀져 있어서 아마 실수하지 않을 거고요. 이대한 거는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모두 다 입력 대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평가 문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46번을 보시면요. 이수근 근로소득 원천식 영수증 조회에서 41번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최종 공제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정산 명세에 가셔가지고 41번의 답을 찾으면 됩니다. 41번 이 금액 1600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46번이 1600000. 그 다음에 47번은요. 60번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네. 오른쪽에 60번 연금저축은 빈칸이죠. 빈칸이면 답안에다가 0을 꼭 입력하셔야 돼요. 빈칸이니까 입력을 안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빈칸이다. 그러면 0이라는 뜻이잖아요. 답안에는 0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48번 61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61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12만 원이죠. 답안에다가 120000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9번 63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63 420000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고요. 50번 70 월세액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네. 675000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84회 실무 수행을 다 끝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했던 근로소득 관리 문제는 쉽게 출제된 편인 것 같아요. 뭐 함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데이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85회 이론 문제를 풀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10분간 85회 이론을 먼저 혼자 풀어 보십시오. 먼저 풀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